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주식 오아주 여러분, DJ 스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그리고 러시아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핵위협 카드를 꺼내 들면서 굉장히 무서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하냐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참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협상을 제안해 놓은 상태거든요. 벨라루스에서 만나기로 했고, 지금 공격 수위가 완전히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외교적인 돌파구가 될지 러시아의 눈속임인지 굉장히 좀 불분명한 상태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27일 러시아 대표단이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위해서 벨라루스로 출발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야기를 중간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야, 너무 떨지 말고 그 중간에서 만나라. 우리 안전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벨라루스도 위험한 거 아니냐, 우리 어떻게 안전을 책임질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벨라루스에 가는 동안은 벨라루스 영토에 있는 모든 비행기, 헬리콥터, 미사일 이런 것들 작동하지 않겠다라고 안전 보안 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예전에 아스타나 회의가 굉장히 좀 연상이 되거든요. 2017년에 그 시리아 내전 때 시리아랑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이죠. 그리고 러시아 정부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는 또 회의를 하면서 뒤에서는 뭐 이렇게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참 악질이지만, 이렇게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 진행하는 것은 참 뭐랄까요, 추진력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대륙 탄도간 미사일 이야기도 나오고 핵무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좀 이런 사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떤 거냐면 자기만의 절대적인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부하들도 여기 앉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앉아도 되고. 근데 나는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다. 언터처블하다. 이게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자기만의 위치를 드러낸 듯한 사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람들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냐, 제가 옆에다가 살짝 좀 써놨어요. 그쵸? 푸틴의 정치적인 입지.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소련이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뭐 주변 국가들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러시아가 남고 막 주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있고 여기에 크림반도가 있습니다. 좀 더 그림을 크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흑해입니다. 흑해고 여기 크림반도고 여기는 우크라이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다 이제 다른 나라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2004년을 시작으로 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게 됩니다. 나토. 그러면서 러시아가 아니 소련 때 다 약속하지 않았냐, 이쪽으로 민주화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나토 가입 시키지 않기로. 근데 사실 그 약속은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쪽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면, 어차피 우리 한 땅이었다. 소련,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 있죠. 뭐 동북 협정이라고 하나요? 뭐 중국이 다 원래 우리 땅이었다. 뭐 일본도 독도 우리 땅이라고 하고. 사실 이 땅이 탐이 나는 거예요. 왜? 바로 흑해로 진입을 하면 그냥 이 지리적인 요충지 자체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뭐 솔직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국경을 넘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경을 넘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러시아 땅이면 여기까지도 더 넓혀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딱 걸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 크림반도가 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그런 영향력이 좀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빨간 부분이 크림반도입니다. 흑해가 저기 육지 사이로 완전히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불가리아랑 이스탄불 이쪽에 지중해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빨간 부분에 세바스토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2014년에 이곳을 합병했어요. 근데 여기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여기에 적어놨죠. 내부적인, 내외적인, 대외적인. 굉장히 러시아 내에서는 자기만의 지지율을 좀 더 견고하게 갖고 가고 싶을 거고, 대외적으로도 우리는 미국 따위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제가 여기 적어놨죠. 미국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세계 1국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에는 또 다들 이제 익숙하시죠? 친러, 그리고 뭐 친러 세력, 친러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솔직히 이제 소련 붕괴 이후에 과거 동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까지도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땅도 탐나고 빌미로 딱 잡기 좋고 명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전쟁 중인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서 탐이 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악명을 드높이는 게 어떤 효과를 낳냐면, 실질적으로 러시아 내에서는 정치적 견고함과 공포 정치를 일삼을 수 있어요. 왜? 러시아도 분명히 여러분 2인자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견인도 존재할 거고. 어쨌든 왜냐면 뭐 푸틴이 평생 살아갈 겁니까? 아니죠. 뒤에 잡을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나 아직까지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좀 공포 정치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제 뇌피셜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뭐 말도 안 되는 핵 이런 거 말고 얼른 평화 협정 맺어가지고 주가도 다시 오르고 물려있던 친구들도 다시 올라가지고 다 같이 좀 웃는 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단톡방 링크 남겨둘게요.